2021년 10월 26일이었다. 테슬라가 천슬라가 되었다.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에 내 자산 역시 빠르게 늘어갔다. 매일 부와 경제, 자본과 멘탈까지 공부하며 기록하고 있었기에 정확한 데이터까지 있었다. 10월 13일과 10월 26일에 기록해 놓은 순자산의 금액이 정확히 1,000만 원 차이가 났다. 열흘 사이에 내 자산이 1,000만 원 증가했다. 예전 같았으면 고민을 했을 것이다. 갑자기 올라버린 주식이 무서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쯤에서 익절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쯤에서 멈추면 그 1,000만 원은 확실히 내 것이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고민을 하지도 않았다. 이미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원칙에 맞게 행동하면 된다. 장기 투자용으로 만든 계좌였고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 상승장엔 내가 딱히 할 것이 없다.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과 본업에 충실하면서 계속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 지금은 팔 것도 아니고 살 것도 아니기에 딱히 주식창을 보면서 마음 졸일 필요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서 카톡을 들춰봤다. 5개월 전만 해도 574달러에 테슬라 한 주를 살 수 있었구나 싶었다. 그렇게 퇴근 후 사이드 잡으로 부업을 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계속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공부를 했고 내공이 아예 없었을 땐 더욱 치열하게 질문 독서를 하며 기업가와 투자자의 마인드를 만들었다. 단단한 멘탈을 만드는데 질문 독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시장의 상승기와 하락장을 모두 겪으면서 내 멘탈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의 레벨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나의 투자 성향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짧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는데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열흘 사이에 손익이 1,000만 원 이상 불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 자본의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속도가 엄청나다는 사실이다. 노동으로 버는 수익도 물론 중요하다. 투자의 첫 시작이 되는 시드머니 자체가 노동 수익으로 만들어지기에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다. 노동 수익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본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 수익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말 그대로 스노우볼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점점 더 빨리 불어나게 되니까 말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이제야 알겠다. 자산가들이 왜 그렇게 월급이 아니라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월급, 연봉이 아니라 본인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이것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두 번째, 투자금이 중요하다는 것. 투자 금액이 결국 손익을 좌우하니까. 주식 초반에 운이 좋아서 상승장에 합류했었다. 수익률이 50%를 넘을 때도 있었는데 워낙 시드가 작으니 실제 손익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 실제로 첫 주식은 5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다. 그때 많이 느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전체 자산과 투자 금액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100만 원으로 100% 수익 나면 100만 원 손익인데 1억으로 10% 수익 나면 1000만 원 손익이니까. 당연히 투자금이 중요하고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선 시드머니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기술주들은 다 오르는데 테슬라만 횡보하던 시절이 있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지라 나 역시 마음이 쓰라렸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기업 공부를 하고 미래 섹터를 내다봤다.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미래산업 먹거리를 생각하며 투자를 했다. 그렇게 더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 이외에 다른 수익 루트까지 만들면서 계속해서 한 주씩 매수를 했다.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는 싫었다. 나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고 원칙을 세워서 철저하게 거기에 맞게 행동을 했다. 나는 늘 이 이야기를 생각했다. 남학신 장수와 집신 장수 이야기.
옛날에 남학신 장수와 집신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날이 좋을 때에도 날이 흐릴 때에도 늘 아들 걱정뿐이었다. 날이 좋으면 남학신 장사가 안 되니 남학신 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 장사가 안 되니 집신 장수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다. 결국 날이 좋아도 걱정, 날이 흐려도 걱정하는 이 어머니는 한숨이 마를 날이 없었다던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의 내용이다. 날이 좋으면 집신 장수 아들의 장사가 잘 되니 기쁘고 비가 오면 남학신 장수 아들의 장사가 잘 되니 기쁠 텐데 굳이 걱정을 만들어서 사소할 필요 없다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니 어른 동화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주식 투자 측면에서 큰 깨달음을 준 이야기였다. 자신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고 나만의 투자 원칙에 따라 투자를 하고 있다면 주가가 좀 떨어져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모으고 있는 주식을 저렴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으니 반대로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명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1000슬라지만 언제 900슬라가 될지 800슬라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3000슬라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자. 괜히 타이밍 재다가 망한다. 분명 조정은 또 올 것이다. 당연히 테슬라도 떨어지겠지.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세상에 없으니까 말이다. 사실 당연한 원리인데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고. 떨어질 줄 알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욕하고 선동하고 언론까지 이 흐름에 지배를 당하면 많이들 팔 것이다. 근데 그런 일에 너무 대응하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때가 오면 조용히 한 주 한 주씩 사면 된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내가 세운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내가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이다. 테슬라를 사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연구하고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다. 지금이야 주주들에게 효자 소리를 듣는 엔비디아도 한때 꽤 오랫동안 횡보를 했던 적이 있었다. 이 시기 역시 다른 종목들은 다 오르는데 유독 엔비디아만 오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주주들이 더 힘들어했던 기억이 난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횡보디아라고 부르며 놀렸겠는가. 그랬던 엔비디아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면 오히려 엇박이 난다. 어줍잖게 타이밍을 잰답시고 사고팔고 하다 보면 내 계좌가 녹는 것은 순식간이다.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본인의 기준에 맞는 기업이라 생각한다면 꾸준히 매수하는 게 결국 답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알고 있다. 이번 장에 얻게 된 수익이 결코 열흘의 수익이 아니었음을. 투자 수익은 고통의 대가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고통받은 만큼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말이 좋아 자면서도 들어오는 돈이지 이 열흘의 기쁨을 얻기 위해 수개월에서 수십 개월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 그리고 그 열매는 버틴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중에 내가 아는 것은 이 역시도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완전히 게임을 끝내지 않는 이상 이 돈은 나의 돈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나와 이 1000만 원을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이 돈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이것들 뿐이다. 1. 저가 매수 2. 분할 매수 3. 멘탈 관리 4. 본업에 충실하기.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멘탈 관리를 위한 질문 독서를 매일 하는 것이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나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다. 메인 직업 말고 사이드 직업으로 투자 금액을 만드는 것이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지키는 것은 이것뿐이다.